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을 향해라고 나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회사채를 모집하는데 6배나 자금이 몰려서 또 흥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 반영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조정 심하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3월에도 드렸고요. 5월에도 드렸고요. 그리고 금번 LG화학의 화재 이슈권 때문에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월요일과 화요일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는 완성 배터리 업체에 집중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5월 달에는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소재 개발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소재 쪽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 접어들면서는 이제는 완성 배터리도 소재 쪽도 모두 다 열어놓고 현재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 또는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우상향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3월, 5월에 이어 9월달 드리면서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을 향해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9월 8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8월 6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 두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포스코 케미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작전 리포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매화물 부문과 에너지 소재 부문으로 사업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화물은 철강과 관련된 쪽이죠. 고온에서도 화학적 성질과 강도를 유지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생석회 판매도 있는데요. 제철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와 그리고 반응도를 높이기는 원료가 된다라고 생석회 보시면 좋겠고요. 철강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으로 넘어오면 2010년도 LS 엠트론의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 들어서는 포스코 ESM의 흡수 합병을 통해서 양극재 사업 부문까지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우와 라는 말이 한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에너지 소재 부문은 34%, 그중에서 양극재 22%, 음극재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철강 쪽으로 분류가 되는 내화물 그리고 생석회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66%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34% 내외, 내화물 쪽으로는 66% 내외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는 이 에너지 부분, 양극재와 음극재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는 캐시카우,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성장 동력, 미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 동력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로서 시장 성장에 따른 전기차 확대, 그리고 배터리 확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는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음극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30% 5년간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을 본다면 20년도 1,819억 원에서 25년도 6,630억 원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음극재는 규모의 경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경쟁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들이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극재 생산 능력도 앞으로 조금 강하게 빠르게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20년도 4.4만 톤, 25년도 17만 톤, 30년도 26만 톤까지 급격하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매출액은 20년도 대비 25년도가 되면 1조 원까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35%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는 음극재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 마찬가지로 이어질 텐데 전기자동차, EV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음극재 매출도 20년도에는 3,514억 원에서 25년도에는 5조를 돌파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1%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년도 4만 톤 규모에서 25년도 27만 톤, 30년도 4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럼에 따라서 양극재 매출이 2030년도가 되면 2020년도 대비 21배나 증가한 7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2030년도까지 뭐 지금 몇 배야? 라는 21배라고 되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현재 상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9,611억 원 규모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규모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문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이 21년도 남은 투자 금액이 3,883억 원이고요. 22년도에는 2,916억 원, 23년도에는 230억 원, 3년간 총 7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올해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하고요. 3년간 앞으로도 7천억 이상의 투자 규모를 계획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수치다라는 말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럼 모 회사는 포스코가 되겠죠. 실적은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그리고 유가 등에 연동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특별한 경기 악화나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조강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는 그 포스코의 그 로라고 하죠. 그 철강 로를 세울 수 없는 그쪽으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반도체 시장, 반도체 라인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 로의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성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로는 충분하다. 매출 비중은 약 35 정도의 에너지 부분과 65 정도의 이 철강 쪽 섹터, 에너지 부분은 35, 그리고 철강 쪽 내화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 비중이 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3분기는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7.2%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전체 매출액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의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9%에 달하는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7.3%로 3분기 대비 다소 높을 수 있는 21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매출액 27%, 25%, 42% 올해, 내년, 후년도 따박따박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142%, 28%, 44%. 당기순이익도 369%, 20%, 37%. 현재 주가상, 차트상 주가가 다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일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추세 바닥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무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4%에서 올해 상반기 47%,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보율은 3,181%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올해 상반기 5,901%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유보금은 2조 2,800억 원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솔브레이가 마찬가지로 유보금은 높아지고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조금 돼가고 있어서 짧게나마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신한금투 리포트에서는 빅피처가 그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느 빅피처인가라고 탁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한 음극재 사업 부문의 연료 공급 추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료 공급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다면 안정적인 원료 공급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대규모 캐파, 증설, 확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사에서 음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시너지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컬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본 분석 내용과 리포트의 내용 그리고 저의 분석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하반기 재차 확인되는 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한 기업으로 오늘 포스코 케미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시 보기 영상과 리포트 전문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